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 뭔가 부동산 원론에 대한 이제 수업인데요. 일단 제일 먼저 제가 할 것은 뭔가 제 어떤 소개하고 그다음 OT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윤효묵이고요. 원래 이제 부동산 쪽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이제 강의를 좀 했었고, 또한 이제 실제 감정평가서 이외에 좀 다른 시험을 제가 좀 출제한 경향이 있습니다. 출제해봤던 이제 그런 경험도 있는데. 자, 일단 제일 중요한 뭔가 우리 이 원론감을 공부하는 방식이 사실 중요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각각의 과목들마다 어떻게 공부할까 사실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한 15분 전에 제가 OT를 할 건데 이걸 잘 들어보시면 아마 공부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예, 맨 먼저 출제 이제 경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크게 이제 세 개 편돼 있습니다. 1편이 총론이고 2편이 강론이고 3편이 감정평가되어 있는데 보시면 알겠죠. 이 중에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시험 나는 결국은 2편 강론 시험 제일 많이 나오겠다. 그죠? 근데 일단 보니까 앞에 있는 총론은 거의 우리 보통 4개 장이 돼 있는 그 중에 주로 시험에 어떤 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결국은 보니까 대부분 다 뭐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2장과 3장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 그죠? 이 말은 앞에 있는 1장과 그 다음에 4장 거의 시험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부동산 개념과 요거 한 문제, 분류 한 문제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 자, 그다음 2장은 실제 이게 우리 총 7개 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 여러분 좀 잘 알지만 감정평가사를 빼고 나머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경제가 보통 이게 매년 한 5개, 7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평가사에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이 30회 때 아마 딱 한 개, 31회 딱 한 문이 나왔을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제란 건 우리 실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뭐 있습니까? 경제학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시험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실제 우리 부동산에서 거의 시험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공부는 절대 저한테 공부하지 말고 사실 이 안에 이제 경기 변동이 있는 경기 변동을 뺀 나머지는요, 예, 부동산 경제학에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뺀 나머지, 자, 시장론이 보통 3개 또는 4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예, 정책이 매년 또 4개 또는 5개 나오는데, 그 중에 특히, 세금 관련된 게 매년 나오는데, 세금은 결국은 조세에 대한 설명인데, 뭐, 세금을 계산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예, 취득과, 그 다음 운영과 처분 관련돼 있는 국세, 지방세에 대한 종류 거의 매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통 매년 1개 또는 2개 나오거든요. 이건 단골 문제 거의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투자가 이제 보니까 매년 5개, 한 6개 나오는 거죠. 그 외에 보니까 밑에 있는 금융의 보통 3개 또는 5개 나온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건 6장에 보니까 부동산 개발과 일단 이용은 시험 안 나오고요. 개발과 관리가 분명히 시험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이게 매년 한 4개 정도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관리가 매년 한 문제, 개발이 보통 한 3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게 이겁니다. 사실은 아니 여기 권리 분석, 마케팅 또 뭐가 있습니까? 중개가 있는데 이 중에 특히 보니까 요건 매년 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 보통 뭐 있으면 2개에서 한 4개 시험 나온다 소리거든요.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중개사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결국 감정평가 시험에서 이 중개가 시험 나오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또 이제 출제를 냈더니 이제 이야기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출제에서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가 하면 자꾸 공인중개사하고 감정평가사 업무 보면 자꾸 구분시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거 다 구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중개란지 권리분석 거의 2개 또는 3개 나오는 게 이건 또 특히 좀 잘좀 보시는데 이건 거의 대부분 암기할 내용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거만 한번 정리하시면 금방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예, 감정평가 시험 감정평가가 보통 이게 한 7개 이렇게 나오는데 재밌는 건 주로 2장, 3장 가격이론과 그다음 감정평가 3방에서 보통 시험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좀 오해한 건 뭔가 하면 사실은 우리 감정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 있어요? 평가에서 중요한 건 가격 공시 아닙니까? 근데 이건 29에도 딱 한 번 시험 나왔습니다. 한 번. 약간 좀 특이한 어떤 그런 출제인 같은데 사실은 중요한 건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보니까 요건 좀 빼고 이와 같이 이런 걸 시험 많이 내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동산 원론에선 계산 문제 매년 한 7개에서 8개 나오고 9개 나오거든요. 그다음 박스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적 기억, 니은, 디귿, 미열 중에 옳은 거, 틀린 거 뭐니 보통 한 5개도 6개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난이도가 보니까 상중하가 나오는데 우리 보통 이제 하급은 단순 암기사항이고 그다음에 중급은 약간 이해를 요하는 거고 상급 응용력인데 보통 30%, 40%, 30%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통계를 보면요. 일단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 전체에 있는 이 문제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뭐를 좀 생각하는가 하면 제가 좀 이따 하겠지만 공부를 할 때 절대 우리 이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뒤에서 해보면 알겠지만 앞뒤 순서가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별개.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출제 빈도 높은 거 우선 먼저 공부하시고 이런 의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와 같은 사실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아니죠? 어쩌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거 보시면서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 생각하지 말고 출제 빈도 높은 거 우선 먼저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마 이제 보니까 재밌는 거 투자가 보통 이제 우리 다른 시험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한 보통 7개, 8개 나오는데 이게 그만 투자 시험이 적게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마 회계학에서 어떤 재무관리 있죠. 이 재무관리하고 결국은 이 서로 장충되거든요. 같이 어떤 연관돼 있으니 이게 시험에 출제하면 좀 적게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죠? 일단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아마 좀 이제 전체에 대한 맥이 좀 이해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방식인데 우리 아마 이제 여기 수험생은 대부분 보니까 뭐 있습니까?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부동산학과가 아닌 이 다른 어떤 과에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점은 처음 보는 용어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부동산 전체 흐름을 좀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래 부동산은 맨 먼저 미국과 영국에서 맨 먼저 사실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한국이랑 일본은 대부분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미국계 이름을 쓰고 그 반대 거꾸로 영국계 이름을 쓰고 있는 나라 우리 아시아 쪽에 봐서 옛날에 영연방 이 산하에 있던 이 나라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뭐 대만 같은데 홍콩이 있죠. 이런 나라는 보통 여기 있는 영국계 이름을 상당히 많이 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원서다. 그래서 처음 보는 용어 나오면 절대 당하지 말고 먼저 쓰니까 내 식으로 먼저 번역하라. 왜? 번역쓰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뭐가 있습니까? 키워드가 뭐냐. 책 내용 중에서 요것만 찾아가시라고 이렇게. 자, 좀 따겠지만 절대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이 키워드는 절대 다른 용어 못 씁니다. 그러나 반대로 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관련된 부연된 설명은 아주 다양한 용어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하실 때 항상 뭘 하는가 하면 이 부연 설명에 또 목숨 걸지 말고 항상 이 키워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런 거거든요. 준부동산. 자, 준부동산 이미 뭐 잘 알고 있겠죠? 이걸 제시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도 아닌 게 부동산 인체한다 이 말 아니에요. 표현상에서. 그죠? 그럼 결국 이 말 뜻은 뭐냐? 이런 거 아닙니까? 원칙은 부동산이 아니면 뭡니까? 원칙은 그렇죠. 그죠? 동산. 그런데 이게 부동산 인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잠시만. 우리 이런 분필은 살 때 분명히 덩기하지 않고 이건 점유하는 거죠. 근데 땅을 살 때 반드시 뭡니까? 덩기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원칙은 동산인데, 그죠? 부동산 인체학에서 덩기나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말은 결국 다른 말로 우리 항상 준부동산, 부동산 하면 요 글자가 반드시 지문상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점 이사가지만 우리 부동산은 항상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웅진코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요 제목이 딱 뜨면 거기도 핵심 딱 글자 반드시 따라올 글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준부동산이라는 반드시 뭐 있어? 이 글자 이런 글자 나와야 되고 또한 뭐 나와야 됩니까? 이 글자 나와야 된다고. 중간 부연 설명은 아예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알 필요 없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항상 공부할 때. 그러면 내가 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출제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준부동산이란 나면
항상 다른 거 보지 말고 등기 등록지사 내고 동산 있으면 요건 충족된 거죠. 그럼 무조건 맞다 보시라고. 이 지금 맞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용어 정리만 잘 하시면 원론과 50% 공부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때 항상 용어 정리할 때 원서니까 우리 말로 번역해서 대충 개념 파악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책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부동산은 분명히 사회과학이거든요. 사회과학은 철저하게 뭐가 있습니까? 각각에 있는 비교할 대상이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알겠죠? 비교할 대상이 있으니 항상 볼 때 뭔가 요 비교할 대상이 뭐냐 보시면 금방 이 개념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한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 부동산이 있는데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럼 지금 우리 복합이란 말은 우리 말로 번역하셔야 돼. 자, 다시요. 부동산도 있고 그다음에 개념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입니다. 요 말을 먼저 번역하시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거 아셔야 돼. 부동산에서는 복합이란 말과 종합은 같은 말로 취급하시라. 이렇게 같은 말로서 취급하시면 결국은 이 말이 가면 여러 개를 갖다 뭐 있습니까? 몇 개로? 그렇죠. 한 개로 이 합친 거죠. 그럼 결국은 중요한 말은 항상 나같이 복합이란 종합 나면 제일 먼저 볼게 여러 개 뭐냐 먼저 보시라는 게 이렇게. 그래서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이 여러 개 있는 걸 한 개로 합친 게 복합 부동산이고 부동산 개념이 여러 개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이걸 한 개로 합친 게 어디게 다른 말로 복합 개념 부동산 보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그죠? 이 말은 부동산 종류 여러 개 있더라. 자, 우리 보통 부동산이 뭐냐 물었을 때 보통 뭐 있습니까? 토지하고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등. 자, 건물 등이 있죠. 그죠? 요 건물이 있으면 우리 건물 등을 보통 뭐라 하죠? 그렇죠. 그죠? 정착물이죠. 그죠? 이게 토지 아닙니까? 그래서 자, 원래 이런 겁니다. 우리 가끔 이제 친구들이 말하기를 이런 말 하죠. 나 땅 샀다 이 말은 정확한 말은 뭐 있습니까? 땅만 산 거예요. 건물은 모릅니다. 나 건물 샀다 해서 이 말은 정확한 말은 건물만 산 거지 땅은 모른다고. 왜? 토지와 건물은 별개니까. 근데 가끔 이런 게 있죠. 토지 건물을 둘 다 같이 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통 묶어서 이게 뭐냐 복합부동산인데, 자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종류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이걸 한 개로 묶은 거죠. 그럼 결국 뭐 나와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건 복합부동산인 것은 토지 나오고 정착물 요 글자 나오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하나를 합쳤다, 하나를 결합됐다 이 말 나와야 되죠. 이 글자 나와 있나 항상.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알지만 자 보세요. 밑에 있는 요 용어 2번. 요 말 딱 뜨면 반드시 뭐 있습니까? 복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 종류 여러 개 있는데 뭐와 뭐 토지하고 뭐 나와야 됩니까? 정착물 나오고 중간 설명이 다 버리고 마치 하나로 결합된 거 나오면 그건 다른 복합 부동산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 한다면 다시 볼게요. 원칙은 자 정확히 이 폴렘 이겁니다. 원칙은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인데 이게 전체 하나로 결합된 게 복합 부동산이지만 이런 설명같이 이런 부연설명 그냥 넘어가시라 이거요. 항상 할 때 뭐 있습니까? 요 글자, 이 글자 나오고 이거 나와야 된다 항상. 자 다시 요 복합 개념 부동산 해보겠습니다. 뒤에서 하겠는데 여러분 이 참고로 우리 부동산학에 대한 3대 측면이 있습니다. 그 3대 측면이 뭐냐 이겁니다. 원래 부동산 학이란 것은 기술, 경제, 법 요거 합친 게 뭐냐 그게 부동산학이라고 원래는. 네? 그래서 이 말이 결국 우리 집 살 때 한번 가봐. 집 살 때 우리 기술은 결국은 건축인데 제일 먼저 집 살 때 건물 찾아가 보죠. 왜 가봅니까? 이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디 하자가 있냐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술적인 측면을 볼 것이고 보니까 기술 건물 참 잘 지었습니다. 하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집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실제 보니까 등기부 등본띠 보죠? 이 말은 부동산은 법률과 서로 관련돼 있다. 예, 등기에서 하자 없어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건물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파악할까죠? 이 말은 경제와 서로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좋다. 복합 개념 부동산도 부동산 개념이 여러 개 있다. 여러 개 뭐냐 보니까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도 있을 것이고 경제 측면의 부동산 개념도 있을 것이고 법률 측면의 부동산 개념인데 요 개념들 전체를 하나로 묶은 게 이 복합 개념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제일 먼저 나올 게 복합 개념 부동산인 것은 기술 경제법이 나오고 이걸 한 개를 합쳤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가볼게요.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복합 개념 부동산이란 부동산 개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이런 참고로 뒤에 사기 전 물리란 말 같은 기술입니다. 기술과 법, 경제 나오고 이걸 복합 하늘 합친 개념이 뭐냐? 복합 개념이다. 그럼 결국은 이런 걸 분명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장난치는가 하면 자, 다시 합니다. 항상 처음 본 영어나면 내식을 먼저 번역했다. 요거 반대 이거다. 그럼 결국 뭐죠? 이제 출제 유형 1번 보겠습니다. 토지와 정착물 나오고 하나로 결합된 상담 이건 뭐였어? 답은 여기 있는 뭐요? 복합 부동산이 답이 될 건데 항상 틀린 말은 뭐 있습니까? 요 복합 개념 부동산이 장난치게 돼 있던 문제가. 알겠죠? 또한 같이 법, 경제, 기술은 항상 뭐 있습니까? 이건 복합된 개념 답은 복합 개념 부동산인데 이거 틀리면 항상 복합 부동산이 장난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 그러니까 대비되는 개념이 뭐냐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항상 이제 책을 보던 문제를 풀던 항상 이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시는데 절대 여러분들 여기 부연된 설명은 절대 읽지도 말고 그냥 보지도 말고 통과하시라고. 그래서 항상 누구는 누구이다 중심하지 부연설명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앞에 제가 약간 언급했던 부동산의 3대층 요거 3개 합친 과목이 곧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면 합쳤다 이건 종합이 절대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단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합쳤다 이건 짬뽕 같은 말이 곧 뭐예요? 순서 아닙니까? 응용이죠? 순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사회과학 반대가 뭐냐? 이게 자연과학인데 이 뒤에서 하겠지만 부동산은 절대 뭐 있으면 인간이 개입된 학문의 연구한 결과 사회과학이랍니다. 그러면 뒤에서 하겠지만 부동산 학의 학문적 성격 이런 거면 이런 특성이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겁니다. 설명이 꽤 길거든. 한마디 보세요. 이와 같이 봤을 때 누구는 부동산학은 그죠? 쭉 가서 종합 응용 과학이다. 여기 핵심 아닙니까? 사회과학. 그럼 결국은 장난친다면 요 말 대신 이렇게 장난을 분명히 치더라 이겁니다. 항상 문제 풀 때. 알겠죠? 중간에 부연된 실을 볼 필요 없다는 거. 자, 번째 해볼게. 이 종합 응용이란 말 같은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예, 보니까 법, 그죠? 경제, 기술, 여기에 종합 응용이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 결국은 인간이 개입한 거죠. 의사결정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죠. 이래 부연 설명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건 장난치려면 안 된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이와 같이 누구는 누구에 대해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조금은 그 내용을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전략. 자, 사람은 공부를 무시하게 하는 게 아니겠죠. 얍삽 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목표 점수를 보통 100 이런 사람 없죠. 그죠? 40문항 전체를 다 맞출 생각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건 바보 아닙니까? 그죠? 우리 보통 점수를 이 원론 점수를 보통 70에서 한 75 잡고 이렇게 점수를 갖다가 이 말은 결국 점수에 28개에서 30개 보통 잡을 때. 그러면 이 이론 정목이 이 책을 10개 또는 12개는 틀려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론상에서. 그럼 결국은 책을 전체를 다 보지 말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부동산은 아까 했지만 앞에 1장을 먼저 2장 보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각각의 장이 다 별개되어 있으니까 특히 부동산 결국은 어떤 특징인가 하면 선택과 집중이 말과 서로 어울린다고 이게. 그래서 이 말은 어려운 거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12개 틀어도 상관없으니까. 대신 아는 건 철저하게 뭐 있습니까?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오래 보시고. 그 다음 우리 항상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동산 학은 결국 2차 과목의 이 감정평가 이런 것을 밀집한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감정평가를 좀 이론을 좀 쉽게 하기 전 책의 내용을 쭉 목차를 쭉 적어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절 있죠. 각 절을 쭉 적어보시면서 1장 있으면 이 절에 있는 중요한 이 핵심 용어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뭘 공부할 한번 적어보시라고. 아마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또 이런 거 연습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했지만 출제 빈도 높은 거 우선 공부하는 거지 절대 출제 잘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시라고. 보면 여러분 연구할 목적 아닌 체험철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일관성 있게 시험을 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항상 보니까
그러니까 장도 있고 편도 있고 저기 장도 있고 절인데 항상 각 절에 있는 제목이 그리고 문제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저게 정책하면 제가 설명할 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시장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거든요. 어떤 절에서 여기나 우리 항상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겼을 때 아무런 문제 없으면 결국은 국가가 개입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이 요 말 딱 항상 뭐든지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문제 없으면 개입할 필요 없다고. 뭐 이렇게 쓰면 나오겠죠. 정보시장 개입한다. 왜? 문제 보완하기 위해서. 맞는 거죠? 자, 3번부터. 예. 자본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했던 문제 맞죠? 그래서 정보시장 개입은 맞는 거 아니에요. 다시 2번 가보겠습니다. 비록 불안전 경쟁 시장이지만 자본 배분이 효율성이 달성되어지면 아무런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죠? 마지막에 정부와 주택시장 개입하는데 이거 문제 만들어야죠. 진입과 퇴거함을 자유롭지 못할 때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 항상 문제 풀 때 각 절 자체가 어떤 하나의 문제가 된다 생각하시고 그 절 자체가 뭐를 의미할 좀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부하는 방식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딱 책임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처음 보는 용어 나오던 반드시 뭐 있습니까? 내식으로 먼저 번역해서 핵심적 키워드 찾아가고 항상 보니까 두 번째 비교할 뜻은 무조건 있다. 사이가니까 A와 C를 비교를 딱 하시면 가장 중요한 명확한 개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책을 보든 문제 풀던 누구는 누구에다 보시면서 절대 거기 있는 부연된 설명 굳이 볼 필요 없다라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를 마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 같이 이 수업을 좀 잘해서 고득점, 좀 점수 높은 점수를 맞도록 같이 노력해 보자고요. 자, 수고했습니다.